좋은 아침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자, 대법원에서 이번에도 노동 정년을 65세로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평균을 내보니까 3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동네 병원도 2, 3인실 건보 적용돼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 이슈로는 경기 고점 정하고도 통계청이 발표 미뤘다 하느니 내용인데 요 그래프를 좀 한번 보려고 기사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제품 3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면서 이번 G20에서 이제 있을 협상에 좀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에서는 역시나 이제 채권과 금값에 대한 시장의 금융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2015년 8월에 경남 김해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랑 이제 사고가 났고요. 뇌 손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1, 2심은 사고 당시에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이라고 하죠. 사고를 안 당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예상되는 수입을 정할 때 그때 60세로 가동연한을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다라고 했는데 DB손해보험에 이제 그 손배 청구 소송 이제 다시 이제 그 항소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동연한을 65세 기준으로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거의 명확화된 것 같아. 이런 이제 그 판결들이 나오는 거를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무튼 그만큼 이제 그 은퇴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뀌고요. 노인에 대한 기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경로우대라든가 이런 제도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거에 또 따라서 우리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또는 배상 책임을 그 액을 정할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이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이제 판례로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걸 보다 보니까 좀 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그 배상 책임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1인당 사망보험금이 평균 2,995만 원으로 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평균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10년 평균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급한 보험금 18만 5,877건을 분석했고요. 2009년에는 2,840만 원, 2016년에는 3,378만 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2,290만 원을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550만 원 감소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해보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현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가입한 보험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레 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게 명확하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자의 이제 구매력에 대한 저하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하니까 보험에 대한 니즈가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데 보험에 대한 니즈가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고객을 만나면 특히 이야기하는 게 전 사망보험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보장받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재 보험가입 상태는 지속적으로 그 생존 보장 위주로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뭐 리모델링 시장을 키운 거는 일단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IT 모바일 기술이나 플랫폼 기술을 발전해서 뭐 보웹이나 굿리치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소비자와 영업자를 연결해 준 역할도 크게 했었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이제 굉장히
변화를 갖고 왔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장을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봄 리모델링 시장을 말씀드렸고, 리모델링을 하러 고객을 만나면 일단 조정의 대상들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 대상을 찾는 것이 어디서 찾아지냐면 사망보험금 쪽에 찾아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입이 되었던 상품들, 뭐 물론 가입할 때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했지만 어렵다 보면 이보다는 생존보장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CI 보험을 건강보험처럼 판매한 거라든가,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판매한 거라든가,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사망보험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삶이 팍팍해지면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떨어지고 은퇴에 대한 준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수치들은 좋게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네 병원 2, 3인실이 이제 7월 1일부터 보통 건보 제도가 바뀌죠. 뭐 우리가 임플란트랜다. 스케일링 같은 거 받을 때도 이제 6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무료로 1회 받을 수 있죠. 건보 적용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7월 1일인데, 이번에 이제 그 종합병원에 적용됐던 것들이 이제 일반 동네 병원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일단 뭐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2인실 경우는요, 7만 원 정도인데 최고 25만 원까지 받는 병원이 있고, 3인실은 4만 7천 원인데 최고 20만 원까지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편차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인실의 경우 7만에서 2만 8천 원, 3인실은 4만 7천 원, 1만 8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호 7등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38명 환자가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응급 중증 환자의 응급 검사와 모니터링, 수술 처치 관련 의료 행위와 의료 재료 등 125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여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심장 질환자의 심박 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의 비급여로 6만 4천 원이었는데 이게 2만 6천 원으로, 그리고 뭐 독감 간이 검사 이게 3만 천 원에서 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네, 뭐 무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매우 좋은 그 소식이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건보료의 부담,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 그건 다시 또 국민들의 지갑에서 또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잘 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뭐 경기고점 정하고도 통계청이나 하느니 이제 발표 미루면서 뭐 사실 이제 어떤 의혹이죠. 그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론을 피하게 한 그런 거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고자 이 기사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변액보험의 진실이나 이제 변액보험 적립식 펀드에 대한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폭인데요. 사실 여기는 진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분명히요.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 1월 4일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우리가 1989년 3월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어섰거든요. 그때 3저 현상, 그리고 뭐 박정희 정부 때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 주도형 중심 국가로 변모를 했고,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의 호황을 누렸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IMF도 겪었고, OECD 그 회원가입하고 IMF도 겪고, 또 글로벌 금융위도 겪었는데, IMF 겪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로 생활하는 시대를 종결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저금리 시대에 돌입이 된 거고, 2002년, 3년, 4년 저금리 시대로 돌입이 되면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저축의 시대에서 뭐 투자의 시대로. 그러면서 경기도
그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역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넣었고 2000포인트로 퀀텀 점프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변액보험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게 2001년이 종신, 2002년이 적립이거든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경기의 지표를 가지고 변액보험이나 적립식펀드의 책자들이나 교육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교육이 국가의 미래다라고 얘기하고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뭐 가난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다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물론 그거를 뚫고 나오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소수죠. 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대한민국이 지표가 그러니까는 진폭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죠. 고령화 저성장으로 진폭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이 적립식 투자는요. 적립식 투자는 아시다시피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죠. 이게 적립식 펀드도 있고 뭐 변액보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일시납 투자도 있지만 적립식 투자는 진폭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100%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폭을 한번 겪었을 때 오르고 내리고를요. 근데 이 진폭이 반으로 줄면 수익률이 50%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진폭이 반으로 줄면 적립식 투자는 진폭이 수익률이 80% 줍니다. 이걸 몰랐죠. 뭐 솔직히 제가 강의에서도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기가 좋지 않으시면 진폭이 줄었죠. 진폭이 줄었는데 계속 국내 주식형에만 투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수익률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초기 2016년 8월 기준으로 18개 생명병사 평균 선취보수 84개월 내 선취보수가 14.64%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없는 거죠. 물론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펀드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국내 주식형, 뭐 국내 주식형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잠깐 이 기사를 좀 갖고 왔고요. 유튜브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G20 정상회담에 앞서서 트럼프가 3천억 불 추가한세 보류를 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어떤 좀 실마리 요것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또 좀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무역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무역 합의를 향한 협상의 길을 트는 걸 좀 기대치를 갖고 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환율, 군사, 뭐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쉽게 이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뭐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지금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번에 3천억 불 추가 관세에 대한 거는 그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는 어떻게든 해결할 방향을 좀 찾으려고 뭐 어차피 손에 좀 쥐고 있는 것들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놓을 것인가 뭐 우리가 이제 그 사탕을 꺼내기 위해서 통에 주먹을 넣었다가 사탕을 너무 많이 쥐면 못 꺼내는 것처럼 그 부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화웨이에 대한 이제 뭐 보이콧 그 미국이 이제 뭐 보안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를 이제 그 압력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기업들이 법률 검토한 이후에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세계 오지만 50건의 계약을 화웨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 비껴나가면서 그 기업을 살리는데 또 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G20가 이제 사실 이 목적과 다르게 방향으로 흘러간다. 결국은 미국이 쥐락펴락하고 트럼프의 이 조금 돌발 행동들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뭐 환율 문제 갖고 자꾸 엄청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 갖고 자꾸 들고 들어오죠. 뭐 우리가 뭐 유로화랑 그 위안화 때문에 무역 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압박들 얘기하고 있고, 뭐 자유무역이라고 하면서 보호무역을 자유무역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고취한다라든가, 그리고 뭐 트럼프는 공화당이, 공화당은 석유당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기후 협약에 대한 문제 갖고 지금 계속 뭐 사실 탈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을 축소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게 일본에서 열리니까 뭐 연설문 같은 거 만드는데 일본이 또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G20가 지속적으로 그 어떤 이 회의가 열리는 어떤 목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좌지우지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 갖고 좀 논란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채권에 대한 그 안전자산 선호죠. 결국은 채권과 금, 뭐 안전자산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이제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좀 실마리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그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깜빡이를 뭐 페드나 한국은행이 이제 킨 부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영향을 분명히 받아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조금 기대감, 예, 이거에 대해서 국채 투자가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금값이 1,400불, 온수당 1,400불을 넘어섰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이 된 것들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어차피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 하반기에도 채권이 강세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반등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이 몰리다 보니까 뭐 글로벌 채권이건 국내 채권이건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좁아지는 거죠.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이제 쿠폰 이자율이 이제 낮아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반등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면 이것도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뭐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아마존이고 직구해서, 그리고 20대 애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애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실제 해외 채권 ETF에 더 많은 직구족이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사실 고객을 만나게 되면 단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고, 사실 거기서 이길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시장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고객 포트폴리오를 해드리는 편인데, 저는 늘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은퇴나 뭐 자녀의 이제 대학 자금이라든가 장기적인 자금은 좀 더 강한 쪽으로 주식이라든가 이런 좀 강한 그 인플레이션 자산 쪽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을 봅니다. 사실 다양한 기사들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고객들과의 상담에 필요한 내용인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관리를 그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이제 그러면 매번 바뀌고 있는 이러한 시장 지표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고객들과의 상담에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그 고객과 이제 소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고객들께 좀 더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